이게 5월달이 긴장이 풀리기 딱 좋아. 무슨 공연도 많고 무슨 날도 많잖아. 그지? 가족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는데 긴장을 많이 풀리면 성적은 떨어졌는데 스스로 다잡을 수밖에 없어. 5월달은 그런 달이야. 가장 여러분이 약해지기 좋은 날. 조금 긴장감은 일단 결석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제일 시작이야. 자,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 12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거는 12각형, 10각형, 8각형, 20각형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얼마든지. 자, 근데 이거를 여러 개의 피자 조각이라고 생각해도 돼. 정 12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해서 전체 개수로 곱해주면 되는 거야. 한 조각의 넓이만 잘 구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꺾여있는 지점, 여기랑 여기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도 1이야 당연히. 그치?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오늘 배운 거 두 변과 끼인가 공식이 있지. 2분의 1 두 변 끼인가. 그럼 요 끼인가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알았어? 360도. 360도를 11로 나오면 돼. 괜찮네? 좋은 생각이지. 12각형이니까 12조각이잖아. 피자로 치면. 8각형이면 8조각이 되는 거. 자, 따라서 30도야. 30도. 그러면 2분의 1 두 변 사인 끼인가. 이게 한 조각의 넓이지. 자, 이제 마지막이야. 몇 조각이 있게? 12각형이면 12조각이 있어. 10각형이면 10조각이 있고. 되게 단순해.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쉬운 문제야. 자, 끝납니다. (47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넓이가 12파인 부채꼴 OAB가 있다. OB 위에 점 P에 대하여 OAP의 넓이가 9일 때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OAP의 넓이가 9라고 했어. OAP의 넓이를 구하려면 두 변 여기 그리고 여기를 구하래. 근데 X 그 다음에 끼인가 요거만 알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되거든. 그럼 끼인가가 어떻게 구하냐? 쓸데없는 정보는 없단 말이야. 이 부채꼴의 넓이가 얼마래? 12파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RL 또 2분의 1 R제곱 세타. 내가 구하는 게 뭔데? 세타. 따라서 넓이가 12파이 반지름은 6. 세타가 나오지. 36이니까 약분하면 나왔네. 세타가. 그럼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두 변 사인 끼인가. 요거 120도. 오늘 사인 120도 지금 여러 번 했다. 자, 그래서 넓이가 9라고 써 있으니까 x를 구하시고 끝났잖아. x 빼고 다 구했잖아. 해결된 거지. 자, 일단 각도를 구하는 과정은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x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두 단계로 문제를 접근했다. 다시 펴요. 코사인 A가 3분의 1이다. 내가 지금 저거 눌렀나? 맞아? 돌아가. 코사인 A가 3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다.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AH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요 길이 구하는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2번 써서 구했어. 피타고라스 2번 써서. 그것도 괜찮아. 근데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해볼 거야. 일단 BC의 길이 구해야 돼. 왜냐면 나 여기 알잖아. 코사인 A가 3분의 1인 걸 알잖아. 그러면 주어진 게 뭐야? 3, 4, 두 변과 각 하나지. 두 변과 각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뭘 구할 수 있어? 나머지 한 변, B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주 보는 게
세타라고 하면 뭐 A라고 해도 돼. 마이너스 BC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4의 제곱, 2, 3, 4. 근데 코사인 A가 3분의 1이라고 써있잖아. 그치? 3분의 1이라고. 따라서 양변에 3을 곱해버리니까 이거 다 곱할게. 24를 다 곱할게. 그럼 8은 되지. 8은. BC는 풀면 루트인데 길이니까 플러스를 선택한다. BC의 길이가 왔다. 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저 H의 길이 구하는 거 말고 우리 오르막 내리막 문제 있었거든. 그래서 오르막을 뭐 Y라고 놓으면 내리막은 루트 17 빼기 Y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두 번 써서 풀었어. 지난 시간에. 그치? 자, 오늘은 그 방식 말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다음에 둘이 같다라고 볼 거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2분의 1과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높이 y가 아니라 h라고 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구하던 넓이고 오늘 배운 공식은 두 변과 끼인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지. 그래서 2분의 1 두 변 사인 끼인각인데 사인이 없어. 뭐가 나와 있어? 코사인이 나와 있어. 코사인 A니까 세타가 A니까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삼각형 그리면 된다 그랬다. 또는 A 코사인이 3분의 1인가 이렇게 돼. 그럼 플러스 플러스고 여기는 부호를 모르는 것 같지만 삼각형이니까 플러스를 선택하면 되고 이루트가 나와. 피타고라스면. 근데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루트 17 H 양변에 2 곱하고 루트 17로 나누면 끝나지. 마지막에 다 쓸 때 분모 유리화는 한 수밖에 없어. 마지막에는. 자, 전분 AH 즉 H의 길이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오르막 내리막 구할 때 요 길이 구하는 거여서 선생님이 H는 안 구했었거든. 근데 요 방법을 쓰면 H가 빨리 나와. H가 빨리 나오면 3과 H를 하니까 피타고라스는 여기 또 쉽게 구할 수 있다. 오르막이건 내리막이건. 그래서 이 방법이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이라고 봐야 돼. 근데 요 넓이 공식을 지난 시간에 안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두 번으로 설명했던 거야. 지금 요 방법이 좀 더 빠르다. H 구하는 게. 물론 오르막 내리막 피타를 쓰긴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저번 것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가능하지. 피타를 써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자꾸 오늘 배운 공식, 가장 늦게 배운 공식을 자꾸 쓰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그 공식과 친해지는 방법이야.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자, 계속해서 피자 모양의 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심 O, 반대면 4인 원이 있다. 원의 둘레를 8등분한 점 중 인접한 3개의 점을 택하여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를 만든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그림에 다 나와 있긴 해. ABC가 ABC다. 그리고 얘가 8등분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ABC를 보지 말고 여기를 먼저 봐야 돼. 여기 4, 4야. 몇 도개? 360도 나누기 몇? 얼마? 8등분. 또 나오지? 45도. 이걸 구한 이유는 어디 구하려고? 어디 구할 수 있어? 길이. 어디 길이?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그러려고 구한 거야. 그럼 AB의 길이를 구하면 BC의 길이 어때? 똑같지. 8등분 했으니까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두 변을 하니까 여기 끼인각만 알면 끝나지. 끼인각 어떻게 구해? 이거 몇 도야? 자, 파란색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름의 삼각형. 180에서 45도를 빼.
135도지. 뺀 게 그거를 이등변이니까 둘이 반씩 나눠가질 거 아니야. 그럼 2로 나누면 2분의 135도지. 그런데 여기도 얼마? 2분의 135도지. 그러니까 끼인각은 135도지. 두 변과 끼인각을 알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참고로 두 변, A,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뭘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야. 변 두 개 각 하나를 알 때 나머지 한 변 구하는 법칙은 코사인 법칙이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고 끝낼 거야. 자, 앞에 있는 문제들이 이해됐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야. 각도를 구해가는 과정, 삼각형을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으로 나눠서 생각할 줄 아는 거. 파란색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피자 한 조각이 더 준비해. 일단 거기서 시작해. 자, 그 다음은 등차 수열은 살짝만 보여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까지 보여주고 마무리할 거야.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 뭐였지? 사실 이번 시험범위 기말고사의 주인공은 삼각함수가 아니라 수열이야. 삼각함수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다음 문제로 치면 뭐 많이 나오면 5문제, 적게 나오면 3문제가 되겠지. 지금까지 공부한 거가. 이제 나머지는 다 수열로 채워지게 될 거야. 수열. 자, 수열은 요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문과, 이과 성향이 드러나는데 이 단원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 성향이야. 왜 그러냐면 수열은 수의 나열이야. 숫자야, 숫자. 숫자에 대해 집착이 강한 사람이 이과 성향이야. 숫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할수록 문과 성향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수열이 재밌으면 여러분에게 이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수열은 수의 나열이야. 줄임말이야. 수가 줄을 섰어. 그런데 다양한 수열이 있는데 이런 거 봐봐. 1, 11, 네모, 31, 40. 여러분 IQ 검사 해본 적 없겠지만 검사해보면 이런 것도 나와. 네모에 뭐가 들어가게? 하고 물어보면 제한 시간 있어. 빨리 풀어야 돼. 얼마지? 20. 자, 그렇지. 왜? 얼마씩 커져? 10씩 커지지. 그렇지? 이렇게 차이가 똑같은 수열을 같을 등차,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이 차이를 10씩 차이 난다. 이 차이를 D라고 써. D, 영어로 D. 아마 디스턴스를 말하는 거야. 열칸. 거리처럼. 근데 한글로는 공차야. 등차가 아니라 공차야. 공통된 차이야. 자, 그래서 공차 수열 아니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아니야. 공차야. 요거 이름부터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1을 제일 첫 번째 수다. 그래서 A1이라고 불러. 그러면 11은 뭐라고 부르게? A2라고 불러. 그렇다면 A3, A4, A5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럼 A5를 한글로 하면 5번째 항이라고 해. 5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5번째 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특히 첫 번째 항을 한자를 써서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 언어 연습하는 거야. 언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질문. n번째 항은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AN이 n번째. 이제부터 수열의 주인공은 AN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내가 수십 번씩 AN 하는 걸 듣게 돼. 그래서 AN이 그냥 알파벳이 아니라 n번째 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n번째 항이다. 그리고 이 n번째 항을 우리는 이 n이 들어있는 각을 일반각이라고 했듯이 n이 들어있는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다 동용어야. AN, n번째 항, 일반항. 다 수학적으로 동용어야. 이제 수열의 주인공은 AN 구하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자, 그럼 AN을 어떻게 구할지 보자. A1을 보면 A1이 얼마였어? 1이었어. A2는 얼마였어? 11이었지. 근데 그거를 나열하면 1 더하기 10. 나열한 거야. 일부러 계산하지 마. 수열은 수의 나열이야. 나열 잘하는 사람이 수열을 잘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11이 중요한 게 아니야. 1 더하기 10을 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A3은 뭐야?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이지. 따라서 10을 두 번 더해. A4는 뭐야? 1 더하기 10 곱하기 3이야. 느낌 와? 그렇다면 A에는 1 더하기 10 곱하기 뭐게? n-1. 오, 잘하는데? n-1이야. 왜? 봐봐. 규칙성이야. 2일 때 1이지. 3일 때 2야. 4일 때 3이야. 이게 바로 규칙성을 보는 눈이야. 꼭 내가 A에 뭐야 그러면 이것만 쳐다보는 애들이 못하는 거야. 못 푸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흐름을 봐야 돼. 뇌에서부터 흐름을. 1 정네. n 빼기 1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에 관한 공식을 거의 다 만들었어. 1은 뭐냐면 맨날 바뀌어. 문자로 쓰면 뭐야? A1이야. 플러스 10은 뭐냐면 공차야. 문자로 쓰면 D야. 따라서 D 곱하기 n-1. 근데 자리를 바꿔서 보통 바로 앞에 있는 게 보기 좋다고 느끼는지 수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 n-1이라고 써 있어. 순서는 사실 상관없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따라 쓰잖아. 모두가 이렇게 쓰니까. 자,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같이 증명한 거야. 여러분이 증명한 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증명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 증명은 외우기 좋으라고 증명을 해주는 거야. 진짜 목적은 외우는 거야. 자, A는 A1 플러스 n-1이다. A1이 뭔데? 첫 번째야. 또는 초항. N은 여기는 N과 똑같은 값. D는 공차. 이렇게 하나씩 언어로 다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요 페이지까지만 할 거야. 이거 너무 쉽네. A도 쉽네. A. 저 그거 다음에 없는데. 없어? 아, 요거까지. 자, 숙제를 이렇게 할게. 57번까지로 가겠습니다. 57번. 숙제를 57번까지 갈 거고. 되게 쉬워. 진짜 쉬워. 봐봐. 거의 1, 2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야. 단 AN을 외웠다는 가정이 꼭 있어. 선생님이 엄청 빨리 풀 수 있다 싶다고 얘기할 때는 공식을 외우고 있는 상태여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숙제야, 사실은. 그럼 숙제해봐 그러면 문제를 푸는 게 집중하는데 아니야. 사실 상위권들은 풀기 전에 외우는 거 먼저. 근데 꼭 중위권 친구들은 안 외우고 자꾸 푸는 걸 집중해. 그러니까 공식을 자꾸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외우면 돼. 오늘 배우는 규칙들 외우는 집중을 하세요. 첫 장이 8, A1이네. 공차 D. 일반항 AN 구하시오. 여기다 넣으면 되지. AN. 소화 8 더하기 n-D. 끝난 거야. 정리해. 마이너스 7n 플러스 15. 끝. 요 한 줄을 외웠냐라고 연습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우습게 보지 마. 꼭 이걸 우습게 보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이 공식을 외우지는 않고 필기한 걸 보면서 계속 집어넣기만 하는 거야. 그래놓고는 테스트 보면 까먹었어요. 이게 뭐야? 그거 하라고 이런 문제를 내주는 거야. 외우라고. 자, 다음 문제가 시작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푸시고 개인 질문 하시고